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팀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마나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아이오와주에 가면 아이오와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나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공동체고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스트 아마나, 하이 아마나, 미들 아마나, 사우스 아마나, 웨스트 아마나, 그다음에 홈스테드라고 하는 이 7개 마을이 그 지역에 아이오와 카운티에 세워졌습니다. 이 공동체도 이제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1714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돼요. 그때 에버하르트 그루버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 로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1714년 독일에서 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교회가 그 당시 이제 루터 교회인데 이게 지나치게 도그마티즘에 빠져 있다. 신앙의 생기는 사라지고 오직 교리를 지키는데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것에 반기를 들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이걸 루터란 정통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루터란 정통주의에 반기를 들면서 나온 신앙 운동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의 이제 교조가 되는 사람이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인데, 이 지금 그 구르버라든가 로크가 바로 이 슈페너에 매료되면서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초월적인,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독일 경건주의가 그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제 그 직통계시, 직접적인 소통을 이제 믿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런 gift of inspiration, 그러니까 영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prophet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신다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르버라든가 아니면 로크를 따르던 이 그룹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참된 영감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Community of True Inspiration. 그래서 Community of True Inspiration이라고 불렀고, 이 추종자, 이 멤버들을 Inspirationist, 영감주의자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714년도에 독일에서 구르버하고 로크에 의해서 Inspirationist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인스퍼레이셔니스트들이 기본적으로 독일 루터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계속해서 전쟁을 프랑스하고도 하고 이러면서 독일의 통일을 위한 전쟁들도 계속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 이 인스퍼레이셔니스트들은 독일의 군대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 거부 운동을 벌였던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독일 공립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했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독일 국가나 그다음에 독일 교회로부터 이제 그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이 되면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점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져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르버하고 로크가 사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3명의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이 3명의 예언자들이 세워졌는데 뭐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나가다가 나중에 1830년경에 크리스찬 메츠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 예언자로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땅을 대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던 지역이 헤세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 헤세에서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그 공동체의 공동 소유로 하면서 이제 공동체적인 삶과 철학을 이제 실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세 지역에서 메츠를 중심으로 한 인스퍼레이셔니스트들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거기 역시 상당히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운 지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헤세 정부가
이 인스퍼레이셔니스트 공동체한테 막대한 세금을 때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마침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1842년에 이 독일 헤세 지역에 있었던 메츠가 인도하던 인스퍼레이셔니스트 영감론자들이 미국에 한 800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뉴욕주 버팔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츠와 인스퍼레이셔니스트들이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다가 1842년에 세운 공동체 이름이 에베네셀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아지고 소문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똑같이 이게 그 토지를 더 이상 구입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던 공동체랑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버팔로에 살지를 못하고 아이오와강 근처로 1855년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오와강 근처에다가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아마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나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버팔로에서 이제 아이오와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 아이오와 카운티에 이제 아마나 공동체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공동체는 처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전부 다 땅이나 재산 같은 것들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한 3, 40명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해요. 그래서 각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마을의 공동 부엌에서 집단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3, 40명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외가 심해서 그 식사 자리도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따로 있었고,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석과 여자석이 구분이 돼서 따로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식사를 모여서 하는데 식사 중에 대화가 금지가 되어 있었대요. 밥만 먹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심해서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권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언자들이죠. 여기 마을의 지도자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서 얘네들이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이 되면 결혼을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만나면 그냥 덥석 24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고요. 24살이 돼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1년간 기다려라. 그래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참아내면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근데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추방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했는데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자리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30대, 40대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었다고 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절대 악기는 사용하지 못했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매우 잘 왔는데 1929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대공황이 이 인스퍼레이셔니스트 공동체에게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1931년에 이 공동체가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비영리 조직인데 그것은 이 공동체의 영적 종교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나 처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아마나 교회 협의회, 아마나 교회회라고 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단체는 아까처럼 이 공동체의 종교적 목적을 이제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 사업을 관장하는 목적으로 아마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아마나 회를 만듭니다. 여기는 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필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필요를 감당하도록 했다. 이 분리가 1831년에 시작이 돼서 32년에 완성이 되는데 요 조치를 이 사람들은 The Great Change, 위대한 거대한 변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공동체는 이제 사업적으로 상당히 번창을 해서요. 뭐 냉장고를 만들어 팔거나 뭐 전기 관련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상당히 부를 충족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 18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 영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매우 거대하고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거기 또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율권과 인간의 그 선한 능력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대해 낙관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풍조가 종교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으로부터 특히 독일로부터 건너왔던 수많은 실험 공동체들, 유토피안 공동체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이제 빠르게 설립이 돼서 뭐 대체적으로 한 1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다양한 이유로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만 이런 이 땅에 자신이 꿈꾸던 그런 이상적 종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